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맞게 저는 이 문구를 호랑이는 죽어서 데이터를 남기고 사람도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로 바꿔서 여러분께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몇 년 전 세계 최고 물류회사인 아마존닷컴이 고객들을 상대로 했던 일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시면 니콜은 동일한 책에 대해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계정으로 서로 다르게 접속을 했을 때 서로 다른 가격으로 책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레는 비슷한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아마존닷컴으로부터 이러한 가격 차별 정책에 따라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신도 모르게 웹사이트 상에 남겨지고 있는 이러한 흔적들,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 소위 말해 슈퍼크런처들, 그리고 이들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우리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못하셨죠?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면서 산업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관련 책들을 읽고 강연회와 토론회에 참석해왔던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이 강조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오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자는 소수의 AI와 빅데이터를 선점한 글로벌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이지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 마이너들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호갱이 아닌 고객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림으로써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수 글로벌 기업들의 호갱이 아닌 대접받는 고객이 되기 위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공유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마존의 가격 조정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때는 2011년이에요. 니콜은 아마존에서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과 각자의 계정으로 접속해서 책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바로 동일한 책에 대해서 남편의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 나오는 가격 정보가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 나오는 가격 정보보다 무려 3달러가량 낮게 나왔던 거예요.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어요. 남편의 가격이 3달러 정도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비슷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려되고 여러분들께 저번에 여쭤봤던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친숙할 것 같은 인터파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인터파크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법 경제학자 이언 에어즈가 자신의 저서 슈퍼크런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제를 할 때마다, 심지어 여러분이 상품에 대해 검색을 할 때조차도 그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매 순간 평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오지영 고객님은 도서 상품을 검색한 후에 10% 이상 인하된 가격이 아니면 도서를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저장이 되면 매번 가격을 제시를 할 때 10% 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김택수 고객님은 20%가 인하된 가격이 아니면 도서를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가격 정보가 제시가 되었을 때 인터파크는 김택수 고객님에게는 20% 이상 인하된 가격으로 책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 10% 인하된 가격에 10% 추가 할인 쿠폰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 인하된 가격으로 결과적으로 책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오지영 고객님은 약 10% 인하된 가격에, 그리고 김택수 고객님은 약 20% 인하된 가격에 책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남긴 가격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쇼핑몰들이 여러분을 대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보시지 못하셨죠? 이것이 바로 2011년 아마존닷컴이 고객을 상대로 여러분에게 했던 일입니다. 고객들의 구매 정보의 데이터를 따라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 것이죠. 충격적이죠. 지금은 2017년이에요. 무려 그때에 비해서 6년이나 지났고 지난 6년 동안 그들의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정확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소비자인 우리들은 과연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격 분석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완벽한 구매 분석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축적시키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고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be alert.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세요. 미국의 저명한 법 경제학자 이언 에어즈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인터파크나 아마존 등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벤트나 쿠폰들은 절대 무작위로 제공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인터파크에서 여러분들께 근사한 장식용 탁자 세트를 보내준다면 단순히 우와 이런 것도 보내주네 라고 반응할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이번 달에 책에 너무 많은 돈을 소비를 했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정보의 공유를 주장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구매자들의 상품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품평을 남길 수 있는 상품평란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란을 이용해서 단순히 상품에 대한 평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혜택을 받았고 어느 정도의 가격에 이러한 상품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제시하고 공유를 함으로써 이들의 가격 차별 대우 정책에 적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e alert 그리고 구매 및 혜택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정보 공유 시대로의 도약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고객이 아닌 대접받는 고객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의 우리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와 빅데이터 마이닝으로 무장한 대규모 기업들의 술수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호갱이 아닌 고객으로서 대접받기 위해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도 죽어서 데이터를 남기고 사람도 죽어서 데이터를 남기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호갱이 아닌 고객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